햄버거 세트 하나에 3만 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면 뜨끈한 국밥이 세 그릇이다. 한마디로 가성비 최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욕하는 사람보다 줄 서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픈하는 족족 대박이 터지더니 한국 매장이 전 세계 1900개 중 점포당 매출 1위를 찍고 심지어 글로벌 톱5 안에 한국 매장이 줄줄이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정점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선택이 이어지는데요. 이 잘 나가는 브랜드를 불과 2년 반 만에 팔아버리죠. 대학 등록금 대신 장사를 택했던 미국의 어느 괴짜 가족, 그리고 그 햄버거로 수백억을 챙겨 떠난 한국 재벌 3세의 비즈니스. 파이브가이즈가 숨기고 있는 돈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시계를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이브가이즈를 만든 창업자 제리 머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햄버거를 굽던 사람이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로 옮겨 재무 설계사로 일했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남의 재테크는 도와주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본인 사업은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았죠. 보험도 해봤고 컨설팅도 했고 부동산에도 손을 댔지만 큰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들이었죠. 아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 진학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6년 제리 머렐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들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합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면 그동안 모아둔 대학 자금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이 제안은 평범한 집안이라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달랐습니다. 아들들의 반응은 대학 대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쪽이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4명의 아들이 뭉칩니다. 가게 이름은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리, 그리고 아들 넷, 5명의 남자. 그래서 이름은 파이브가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첫 가게를 열며 제리 머렐은 한 가지 확실한 철학을 세웁니다.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그 돈을 음식에 쓴다. 당시 미국 햄버거 시장은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TV만 틀면 화려한 광고가 쏟아졌고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유혹했죠. 하지만 파이브가이즈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빨간색과 흰색 타일이 전부였고 포장은 로고도 거의 없는 투박한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품질 관리에 집요할 정도로 집착했죠. 그래서 파이브가이즈에는 유명한 원칙들이 생깁니다. 우리 매장에는 냉동고가 없다. 냉장고만 있다. 고기는 미리 굽지 않는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굽는다. 패티는 타이머에 맡기지 않는다. 색과 상태를 보고 사람이 직접 판단한다. 그리고 감자튀김, 강원도 평창은 아니고 미국 아이다호산 감자를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 100% 땅콩기름에 튀긴다. 이 고집 때문에 생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 허리케인 여파로 미국산 토마토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었죠. 이때 제리는 말합니다. 토마토를 한 장만 넣으면 어떻겠니? 경영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이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2장이었잖아요. 여기서 줄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결국 제리는 아들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손님들은 욕을 했지만 그래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비싸도 그 맛을 내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이 가게의 성장 속도인데요. 보통 맛집이라면 2, 3년 안에 프랜차이즈로 확장합니다. 하지만 파이브가이즈는 달랐습니다. 1986년에 시작해 2001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매장은 5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워싱턴 DC 근교에만 있는 가족 직영점이었죠. 제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는 매장은 언젠가 퀄리티를 타협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전국 확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마침내 빗장을 푸는데요. 이제 시스템이 완성됐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랜차이즈 선언 18개월 만에 300개가 넘는 매장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입소문으로 쌓아둔 에너지가 한 번에 터져 나온 거죠. 이것이 파이브가이즈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버거체인이 된 배경입니다.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 까다로운 햄버거를 과연 누가 한국에 들여왔을까요? 주인공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부사장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김 부사장에게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를 팔아보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룹 안에서 형들은 이미 방산, 태양광, 금융 등
핵심 사업을 맡아 경영 성과를 쌓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장에서는 막내인 김 부회장에게는 자신만의 대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무대가 유통과 F&B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로 고른 브랜드가 바로 파이브 가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프리미엄 버거 시장은 SPC그룹의 쉐이크쉑, 롯데월드몰에 입점한 고든램지 버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구도 꽤 흥미롭습니다.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빵 재벌과 대한민국 화약 재벌이 햄버거로 한판 붙은 셈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쉐이크쉑은 이미 증명해냈죠. 해외에서 유명한 프리미엄 버거는 한국에서도 통한다. 그렇다면 남은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됐지만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는 바로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직접 미국 본사를 찾아가 협상에 나섭니다. 파이브가이즈 특유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 운영 조건까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서울 강남대로에 한국 1호점이 문을 엽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대로인데요. 수백 명이 줄을 섰고 일부는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켰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과열은 곧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버거 2개와 감자튀김 세트를 1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미쳤다는 반응과 함께 온라인이 들끓었죠. 하지만 이 장면은 한국 소비자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욕을 하면서도 궁금해하고 남들이 먹는 건 나도 한 번은 먹어봐야 하는 심리. 파이브가이즈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픈과 동시에 엄청난 논란이 터집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햄버거 단품이 13,000원대, 감자튀김과 음료를 더하면 거의 3만 원입니다.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허영심의 끝판왕이다. 하지만 여러분,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상 음식을 받아보면 묘하게 설득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요. 첫 번째는 이미 밈이 돼버린 감자튀김 테러입니다. 가장 작은 리틀 사이즈를 시켰는데도 종이컵을 가득 채우고 남은 감자를 봉투에 한 삽 더 퍼부어 줍니다. 이게 리틀이면 라지는 대체 얼마나 큰 건지 가늠도 안 되는데요. 이걸 보면 비싼 게 아니라 양이 미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두 번째는 매장 한가운데 쌓여있는 무료 땅콩입니다. 햄버거를 기다리며 땅콩을 까먹는 이 풍경은 어느새 파이브가이즈의 상징이 됐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모든 튀김을 100% 땅콩 기름으로 조리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사고를 막기 위해 땅콩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어쨌든 이 무제한 땅콩과 넘쳐나는 감자튀김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주문할 때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하나 있습니다. 토핑이 무려 15가지 무료라 고르다 보면 멈칫하게 되는데 이럴 땐 딱 한마디면 되죠. 올 더 웨이. 메뉴판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클래식 조합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창업자 제리가 직접 추천한 방식이기도 하죠. 결국 소비자들은 이 3만 원을 햄버거 값이라기보다 미국 본토식으로 푸짐하게 먹는 경험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죠.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FG코리아의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장 7개로 매출 465억 원을 기록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매장 하나당 연 매출이 약 66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8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가 전략은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승부였습니다. 김 부사장은 이 프로젝트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비싸도 구조가 맞으면 된다. 그래서 파이브가이즈는 어느새 김동선 버거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그의 경영 능력을 숫자로 증명해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이제는 오래오래 잘 운영하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화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파이브가이즈 한국 사업권을 매각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제 막 흑자 나고 돈 쓸어 담는데 왜 팔아?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한화가 이 사업에 처음 투자한 금액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론되는 매각가는 600에서 700억 원, 불과 2년 반 만에 투자금의 3배 안팎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지금은 줄을 서지만 F&B 트렌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며 원가 부담도 갈수록 커집니다. 프리미엄 버거 시장의 성장성 역시 언젠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죠.
직접 운영하면서 박한 마진을 감내하느니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비싼 값을 받고 정리하는 편이 더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회사를 사들이는 곳은 H&Q 에쿼티 파트너스입니다. 사모펀드는 햄버거 맛에 감동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건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게임의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 같은 초고가 상권보다는 임대 효율이 좋은 쇼핑몰로 확장하고 인건비 구조를 손보고 회전율과 수익률 중심의 철저한 숫자 싸움에 들어가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86년 대학 대신 장사를 택했던 한 미국 가족의 선택은 글로벌 브랜드가 됐고 2023년 한국에서는 재벌 3세의 능력을 증명하는 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브랜드는 수백억 차익을 남기는 완성된 투자 상품으로 주인이 바뀌게 됐죠. 우리가 비싸다, 맛있다 말하며 먹던 햄버거 한 개 뒤에는 이처럼 치열하고 냉정한 자본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파이브가이즈는 계속 프리미엄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효율을 줬다 매력을 잃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머니달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